안녕하십니까. 45기, 45기 오전반, 오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 선생님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주 방학을 하고 또 이어서 또 2주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업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려고 제가 한문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녹화했습니다. 자, 30분씩 한 3개 정도를 녹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오늘 할 거는, 삼성기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삼성기 하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고대 역사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문 시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했지만 참 슬픈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 고대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강점기 때 1920년대쯤이죠. 2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고유 고서를 다 수거를 해서 그게 한 25만 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25만 건을 남산 타워 밑에 지금이 남산이죠. 지금 남산 밑에서 그걸 불을 질러서 다 태우고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딱 두 것만 남기고 불을 다 태웠다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나라 역사책을. 그런데 또 더 슬픈 거는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그 원본은 일본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 그 위조된 그 왜곡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속이 쓰릴 정도로 우리 고대 역사는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삼성기 하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교에 나오는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이 삼성기 하편이 우리나라 고유 역사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좀 돼야지만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기 하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요때 서여졌던 역사책이고요. 삼성기 상편하고 하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사건 중에 그 4대 날조 사건이 있습니다. 그 4대, 4가지의 날조 사건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파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자조선이에요. 자,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를 기자조선부터 시작이다라고 바라보는 건 중국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냐면은 2100년 전에 사마천 사기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냐면은 봉기어 조선이라 돼 있어요. 봉기어 조선. 이걸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여기서 기락하는 기자를 뜻하거든요. 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내용 한 줄 가지고 때문에 우리 중국이 계속 기자 조선이라고 우리는 당군 조선이잖아요. 당군 조선. 우리나라 당군 조선이 정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자꾸 우리 우리나라 고조선을 기자 조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를 중국은 어떤 근거로서 얘기하냐면은 2100년에 사마천 사기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자어 조선이란 말이 그게 뭔 말이냐면 상세히 얘기하면은 이 주나라 무왕 때예요. 주나라 무왕 때에 상나라의 성인이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상나라 하는 거는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하은주 할 때 은나라를 다른 말로 상나라. 그래서 우리는 은나라보다 상나라 말을 해야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나라의 성인인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였다. 이 말이 봉기어 조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마천은 모순점을 남기거든요. 모순점을. 왜 그러냐면 만일 주나라가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삼았다고 치면은 당연히 기자는 뭐예요? 중국이 원래 뭐예요? 중화사상이니까
큰 천자의 나라잖아요. 천자의 나라가 있는데 그 기자란 사람을 조선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나라 밑에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삼았다면 기자는 당연히 주나라의 신하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돼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때 그게 이치였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사기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기자를 조선으로 왕으로 봉하였으나 주나라 신하로 삼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남깁니다. 이 기록만 봐도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다. 그는 뭐에 위작을 했다는 뜻이죠.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잘못됐던 거.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뭐야 기자조선은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정통 당군조선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 바라고. 그 기자조선인의 그 근거가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으니까.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고, 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있고요. 그래서 이게 4대 날조 사건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조선은 이제 현재 초, 중, 고, 대학 일반 역사책에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위만조선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위만을 그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 일본은 위만이 고조선 준왕을 내쫓고 주인이 되고 난 뒤에 당군 왕금을 계승했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고대에서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청인공노할 만한 역사 왜곡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위만은 한나라 제후인 연왕의 노간의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간은 그 당시 때 한 고조 그 뭐야 한 고조 유방과 같은 해에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방의 신음을 받아서 연왕으로 봉해졌습니다. 누가? 노관이. 그런데 유방이 죽자마자 죽으니까 그의 왕후인 그 부인이죠. 그 왕의 여태후가 권력을 잡고 공신대로 수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위험하거든요. 자기 목숨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가는 흉노로 도망을 갑니다. 흉노족이 있어요. 그 흉노로 도망을 갑니다. 그 흉노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 노간이 흉노로 도망을 가고 그 부하인 그 노간의 부하인 사람이 누구냐면 위만이에요. 그래서 그 위만은 번조선, 우리나라의 고조선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조선 준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조선 준왕이 있었는데 그 준왕을 찾아와가지고 망명을 청했습니다. 받아달라고. 근데 그 당시 때 만주 쪽에 기원전 239년에 누가 있었냐면 해모수가 있었어요. 해모수 아시죠? 고구려 그 시조 그 아시죠? 해모수. 그래서 해모수가 세운 뭐예요? 북부여가 있었습니다. 북부여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 중에 북부여 역사 거의 완전 사라졌거든요. 그 북부여가 있었는데 그 해모수는 뭐예요? 고조선 본저가 망하자 몇 년 뒤에 고조선의 국통을 개성했고 그 무렵 해모수 당군은 뭐예요? 준왕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은 위만을 절대 받아주지 마라. 너를 배반할 인물이라. 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결단을 못 내리고 나이가 연로해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위만은 또, 그 후로 뭐예요? 준왕은 뭐예요? 그 회모수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위만을 뭐예요? 국경 수비대장으로 만명을 받아주고, 아니, 만명을 받아주고 나서 뭐예요? 국경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뭐예요? 그 위만은 그 후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키워나가 결국은 준왕을 내쫓고 왕위에 올라간 인물이 바로 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만은 절대 우리나라 고조선을 정통 당군 조선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왕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쫓겨난 준왕은 어디로 갔냐면 지금의 군산과 익산 경계에 있는 어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뢰산 이름이 뭐냐면 임금이 오신 산이란 뜻이 어뢰산이에요. 어뢰산. 그래서 지금의 청주 한시 조상이 준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위만은
나라를 빼앗은 강도에 불과한 거지 그 위만 조선이 정통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위만 조선이 아니라 뭐예요? 위만 정권이라 해야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어, 이해 가십니까? 어, 위만 정권이라 해야 정확한 거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날조 사건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를 죽이고, 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어떤 놈 강도가 앉아갖고 이제부터 내가 네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만조선은 정통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가 아니다. 어, 정권을 준왕을 쫓아낸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건 위만 정권이라 해야지 위만 조선이라 표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사군이 있고 그 다음 임나 일본부인데 한사군은 요것도 내용 너무 길어서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그 다음 임나 일본부는 뭐냐 우리 조선 땅에 일본 본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옛 그 조선을 그 식민지로 삼았다는 내용이 임나 일본부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예요? 옛부터 우리나라 자기 입장에서 뭐예요?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가 때 그 식민지 당했던 것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이 이 임나일본부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고대 역사 4대 날조 사건이 이 네 가지예요. 어, 그 중에서는 이제 위만 조선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삼성기 하편에 나오는 내용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당군 건국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원본부터 옛 고서 있죠. 원본하고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제가 타이핑했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침인데요. 아침에 수업을 하니 목이 너무 잠기네요. 자, 요게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 이게 원본. 자, 보세요. 삼성고기 하편 이래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서부터 하냐면은 요 한국지말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앞에 내용은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할 필요 없고 요거는 뭐 옛날 앞에 이야기고 정확하게는 한국지말부터 요소하는 게 뭐 그냥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 한국 지말부터 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세 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원본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눈이 아프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기엔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제가 타이핑을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빨간 점 보세요. 한국, 지말, 안파견, 하, 시, 삼이, 태백 요게 있죠. 요걸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좀 적죠? 좀 키우겠습니다. 자, 삼성기 하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글자를 한자 한자 다 뭐 풀이하고 그 다음에 쓰는 순서 가르치고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 역사 독해 이야기, 독해하는 거 그런 걸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삼성기입니다. 삼성기는 석삼자에 성스러울 성자에 별이 기자고 그 다음에 아래 하자하고 이건 역벌 편자예요. 그래서 삼성기는 상편 있고 하편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하편입니다. 그래서 첫 주제가 뭐냐면은 자 3,000명의 한족 무리의 이어서 한족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3,000명 한족 무리의 백두산 문명 개척, 백두산의 문명 개척이 요게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 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뭐예요? 우리 보통 자 환인, 그 다음에 한웅, 그 다음에 뭐야? 당군.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자, 당군의 아버지가 한웅이고 한웅의 아버지가 한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환인이 나와요. 환인. 예, 환인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한웅의 아버지죠. 당군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고. 그래서 요 환인의 첫 이름, 첫 초대 환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파견이라고 나오는데 요 안자가 편안할 안자죠. 편안할 안자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땅 이름 파자예요. 땅 이름 파자고 견자는 이거 구들 견자죠. 예. 그래서 한국지 자 한국지 말에 이어서 한국이란 말은 뭐냐면은 자 이게 삼국육사에도 나와요. 옛날에는 한국이 있었다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국자가 위조가 돼가 지금 이날 인자로 돼 있어. 그 원본이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삼국육사 원본을 보면은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날 인자로 변형된 거 옛날에 한인이 있었다 이렇게 위조가 돼 버렸어요. 왜곡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원본에 보면은 일본에 가 있는 지금 원본 삼국사기하고 삼국육사에 보면은 옛날엔 한국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한국지말하는 거 옛날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의 환인이 살았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한국지말, 그 한국의 말쯤에 말렵에 있듯이 한국의 말렵에 안파견이 그래서 안파견 하는 건 뭐냐면은 환인의 이름이에요. 예, 환인의 이름이 안파견입니다. 그래서 한국 지말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한국의 말렵에 안파견 환인이 하시 삼이 태백하니 하시 삼이 태백하니 자 하시 하는 건 뭐예요? 자 아래 하자죠. 아래 하자에 요거는 뭐예요? 볼 시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래로 내려봤다는 뜻이에요. 누구 어디를 삼위와 태백을 내려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삼위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삼위산을 말하는 거고요. yon 태백은 뭐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에요? 요까지 설명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할게요. 자, 한국지말, 한국의 여기 뭐뭐의예요. 그 명사와 명사 사이에 지가 있으면 뭐뭐의예요. 그 한국의 말렵에 한국의 나라라는 말렵에 안파견 환인께서 하시 아래로 내려봤다. 어리를 삼위산과 백두산을 내려다 봤다 이 말이에요. 내려 어 보시고 개 가히 홍익인간이라 여 개는 뭐예요? 다개자예요. 영어로 따지면 뭐예요? all이죠 all. 다개자. 그럼 다 하는 건 뭐예요? 이 삼위산과 백두산 전부 다 이 뜻이에요. 전부 다 요돈 오를 가짜지만 이거 가는 가짜예요. 영어에 뭐예요? 캔과 같은 거예요. 캔. 영어의 캔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 할 수 있다. 뭐를? 홍익인간 할만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가익하는 말이 좀 알아야 돼요. 가익은 할만하다 이 말이에요. 예, 할만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다시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해석하고 이 삼위산하고 태백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자 보세요. 저 따라오세요. 맨 위로 올라갑니다. 한국 지말에 한국의 말렵의 안파견이 안파견 환인께서 하시 삼위 태백하시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아래로 내려다 보시고 내려다 보시니 개 가히 홍익인간 일세 전부 다 두 곳이 뭐요? 홍익인간 할 만하였다. 여기서 홍익인간이란 말은 뜻은 뭐예요?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더 풀이하면은
이 두 곳이 전부 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우리나라의 정신은 홍익인간이에요. 알겠죠? 홍익인간. 음.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자, 삼이산이 뭐고 태백산이 뭔지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삼이산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백두산하고 이제 북한 쪽에 있는 거예요. 북한 쪽에 있는 구월산, 묘향산, 백두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이산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 이 삼이산은 중국 쪽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 고조선이 지금 우리 한반도와 국한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만주 벌판부터 해갖고 중국의 거의 반 이상의 우리나라 고조선 땅이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삼이산은 중국 쪽에 있는 그 삼이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산입니다. 청산. 중국에 있는 그 천산을 말하는 거고, 이 천산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백두산이란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백두산이란 말도 있고 이래요.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그 구월산, 묘양산 뭐 이런 건 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삼이산이 그 중국 쪽에 있는 그 천산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요거 이 이야기 뒤에 보면 방고가 나오거든요. 방고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방고가 뭐냐면 중국 역사의 시조예요. 그 양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삼이산이 중국 쪽에 있는 천산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역 본부지 그 사권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백산은 백두산을 말하는 게 맞고요. 백두산의 옛 이름이 태백산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이 아니고 백두산의 옛 이름이 태백산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국 지말의 자, 한국 지말의 안파견이 하시 삼이 태백하시고 개 가위 홍익인간일세. 자, 한국 만렵의 안파견 환인께서 삼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고 개 가위 홍익인간일세. 전부 다 홍익인간 할 만하였다고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수, 수가 사지 오하신데 오가 처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 배웠는 글자예요. 누구 숫자예요. 누구 숫자고 이건 가는 가라 그랬고 이거는 사신사자예요. 하여금 사. 하여금 사. 뭘 시키다는 뜻이에요. 시키다. 사역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조사 지자죠.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지가 와서 이건 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수가 사지오 하신데 이건 뭔 말이냐? 누가 거기 가서 보낼 사람이 있는가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 앞에 내용이 뭐예요? 야, 삼이산하고 백두산하고 내려다 보니까 야, 진짜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할 만한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안파견 환인께서 그걸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가사지호 하시는데 누가 보낼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가 처말, 오가가 다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가락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다섯 오자에 다 가짜죠. 이때 이제 이 가가 지금은 이게 더할 가짜예요. 지금은 이게 더할 가짜지만 지금은 이게 더할 가짜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이게 더할 가로 쓰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가짜와 같은 거예요. 직가짜. 직가짜와 이 가짜를 같이 쓴 거예요. 음이 같으면 뜻도 통한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오가락 하는 거는 다섯 가지를 더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오가는 직가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가 그 족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족장,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다섯 가지 우두머리 이를 뜻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오가가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우가가 있습니다. 우가. 자, 우가는 뭐냐면은 곡식을 담당하는 거예요. 곡식 담당. 그럼 곡식 담당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식량 담당이겠죠. 어, 그럼 두 번째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 자, 마가는 뭐냐? 생명 담당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냐? 구가가 있습니다. 구가는 뭐냐면은 형벌을 담당해요. 형벌 담당. 네 번째가 저가가 있습니다. 자, 저가는 뭐냐? 질병 담당. 요즘 같은 뭐예요? 의사죠, 의사.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양가가 있습니다. 양가는 뭐냐면 선악, 착할 선자와 악할 악자의 선악 담당이에요. 그래서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양가 이 다섯 가지 합쳐서 오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가 그게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양가의 모두 이 다 첨자거든요. 다 첨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양가 이 모두가 이 뜻이에요. 그 모두가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예. 여기서 오가 할 때 가짜는 직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가 결국은 뭐예요? 어, 나중에 이 가가 왕이란 뜻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어학자 얘기로 뭐 이렇게 거슬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 한자 한문 우리 한문에서도 이걸 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란의 왕을 뭐라 그랬냐? 가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한. 가한 할 때 이 가짜가 직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몽골의 원나라 아시죠? 몽골의 원나라의 왕은 뭐라 그래요? 칸이라 불렀거든. 칸. 몽골 사람들은 그 왕을 칸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칸. 이 칸이 이 가에서 왔는 거예요. 직가자에서. 그래서 칸이 날고 징기스칸 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라 시대 때도 이게 가가 신라 시대 때도 우리나라 왕으로 쓰인 게 뭐냐? 마리칸이 있어요. 마리칸. 이 마리깐 할 때 이 간자가 이 직가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란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해석을 하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뭐 또 2부를 찍을게요. 30분씩 쪼개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카톡으로 보내기가 좋아서. 자, 묵사. 한국 지말에 한국의 말렵에 안파견 환인께서 하시 삼이태백하시고 삼이산과 태백산 아래로 내다보시고서 개, 가이, 홍익인간일세 모두 홍익인간 할만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 가, 사, 지, 오 하신데 누가 가서 다스릴만 한가? 라고 물으니 오가 처말 오가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서자에 되죠. 서자에 이게 거의 서자예요. 우리가 서민할 때 서자도 되겠는데 서작하는 거는 뭐냐? 여러 아들 중에 뜻이에요. 여러 아들 중. 여러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 아들 중에 서자에 한웅이 있었는데 이 뜻이에요. 한웅이 있었는데 그 한웅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용맹스럽고 이게 용기 용자예요. 그 다음에 어질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서자에 보세요. 서자의 여러 아들 중에 한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한웅의 성품이 뭐냐? 용맹스럽고 어질고 지혜를
겸비했다 이 말이에요. 경비했고 이것도 겸할 겸자예요. 이게 예, 겸할 겸자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지혜와 어지럼을 경비하고 또 일찍이 상자죠. 요게 맛볼 상자도 되지만 일찍이 상도 돼요. 맛은 일찍이 봐야죠. 일찍이 상자예요. 일찍이 있었다.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으로서 이게 뭐뭐로서예요. 저번에 공부했을 때 기억나시죠? 써있자 뒤에 목적어가 항상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써있자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얘가 뭐뭐로서 또는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뭐뭐로서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찍이 홍익인간으로서 세상을 바꿀 뜻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자 보세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잘 전달돼야 돼요. 자, 요까지 하고 이제 2부 들어갈게요. 자, 한국지말에 옛날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만렵에 안파견 환인께서 하시 3이 태백하시고 3이산과 태백산을 아래를 내다보시고서는 개, 가이, 홍익인간일세 모두 홍익인간 할만하였다고 하셨다. 그러자 수가사지오 하신데 누가 가서 다칠 만한 인물이 있는가라고 하니 오가 처말 오가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서자의 여러 아들 중에 유한웅이 한웅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웅의 인물의 성품은 용겸인지하고 용맹스럽고 어질고 지혜를 겸비하고 그 다음에 상류, 의어, 역세이, 홍익인간하오니 일찍이 그 한웅은 뭐예요? 홍익인간으로서 세상을 바꿔서 다스릴 만한 뜻이 있었으니 뜻이에요. 있었으니 가견 태백이 견지니라. 그래서 보내서 태백산으로 여기서 태백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으로 보내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거늘 이거는 가는 뭐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 만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안파견 환인께서 뭐예요? 한웅을 백두산 천지 거기에 내려가서 뭐 홍익인간 다스릴 만하다는 것을 허락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부로 하고요. 이어서 2부에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